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 권혁재필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이요, 폭스바겐 아틀리에 행사라는 곳인데요. 지금 제 뒤에 보시면요, 이 빨간색 골프 보이시나요? 8셀의 골프 GTI가 소개가 되는 자리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골프, 우리나라의 디젤 모델만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요즘 디젤 고유가 막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은 사실 와, 요즘 시대에 디젤 엔진 단일 라인으로 갖고 온다고 하시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나온 GTI, 드디어 가솔린의 골프가 들어왔는데, 근데 이 아틀리에 행사가 이 폭스바겐 골프 GTI,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은 제타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출시를 알리기 위한 행사라기보다는 이제 올 한 해를 한번 정산을 하고 폭스바겐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다. 그래서 온전히 이 차량의 출시만을 위한 행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행사장 자체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나중에 출시 행사를 별도로 진행을 하는지 여쭤봤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하셔서 올해는 이제 이 행사를 마지막으로 폭스바겐 행사는 다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급한 대로 찍어 봅니다. 사실 공간이 좁아가지고 그렇게 이쁘게 찍힐 만한 그런 공간은 아니긴 한데 대충 일단 한번 좀 둘러보시는 걸로 하죠. 일단은 골프 GTI 같은 경우에는 국내 출시가가 아직 확정은 안 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12월 달쯤에 아마 차량 가격이 공개가 되고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골프 GTI 국내에서 이전 세대 모델들이 제법 많이 팔렸어요. 제법 많이 팔렸고, 특히 GTI 모델이라고 하면은 골프 중에서도 스포츠 모델로서의 뭔가 좀 매니아층이 상당히 단단한 차량이죠. 이 상위급 모델인 골프 R보다도 매니아층이 탄탄한 그런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붉은색 줄 있잖아요, GTI임을 나타내는 그 붉은색 줄이 이번에는 이렇게 헤드램프 위쪽으로 해서 마치 LED처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육각형 허니콤 모양 역시 GTI의 나름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성능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화려하게 막 해놓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골프 GTI 자체가 막 그렇게 화려함을 뽐내거나 그러는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측면으로 보시면은 이 헤드램프 쪽에 붉은색 줄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줄이 이렇게 끝까지 쭉 이어져서 사이드에 GTI라는 엠블럼이 달려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휠이 참 이쁜데, 휠 같은 경우에는 235, 35R 19인치 휠이 들어가고 빨간색 캘리퍼가 달려 있어서 진짜 뭔가 좀 달리는 차구나 라는 느낌을 좀 자아내주고 있습니다. 이 샤크 안테나가 블랙으로 되어 있네요. 전반적으로 블랙의 포인트를 좀 덧대면은 스포티한 차량의 느낌이 나잖아요. 후면부 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커다란 이 GTI 엠블럼하고 이 두 개의 듀얼 머플러가 나 GTI야, 나 좀 달릴 줄 아는 차야 라는 그러한 디자인적인 느낌을 내줍니다. 토크라든가 최대 출력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 N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낮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골프 같은 경우에는 GTI보다 상위 모델인 R이 또 있기 때문에 약간 R을 위해서 조금 마진을 빼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차량 안에 타보도록 할게요. 차량 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길다란 디스플레이가 마치 연결되어 있는 듯한 이런 디자인을 확인하실 수 있고, 시트가 버킷 시트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거의 뭐 세미 버킷 시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헤드레스트와 일체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스티어링 휠도 D컷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GTI라는 엠블럼도 박혀져 있어요. 계기판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달리는 차의 느낌으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째다 허니콤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 살아서 빛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GTI 빨간색 라인 이렇게 보이시죠? 차량 모든 곳에 이제 GTI의 소울들을 좀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인 자체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심플합니다. 송풍구가 센터 쪽에서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듯한, 그래서 일자로 이렇게 쭉 수평
층층으로 이어져 있는 듯한 그런 디자인새를 보이면서 실내가 소형차지만 그래도 다소 와이드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폭스바겐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러한 조그만한 기어 노브를 확인하실 수 있죠.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패들 시프트가 이렇게 스티어링 휠에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손으로 딱 이렇게 정석대로 잡게 되는 3시와 9시 방향에는 이렇게 타공이 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식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버킷 시트의 형상의 시트가 들어가긴 했는데 막 그렇게 시트 포지션이 낮다라는 느낌은 안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제 앞에 단 쪽이 좀 낮아가지고 그래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앉았을 때 대시보드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낮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러한 느낌을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D4에도 없던 HUD가 이 차량에 들어간 것 같네요. 시트의 느낌 자체는 몸을 상당히 잘 고정해 준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마음에 듭니다. 제가 등치가 좀 더 작았더라면 확실하게 딱 지지가 됐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고요. 스티어링 휠의 그립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나 좋고요. 워낙에 GTI라는 차량을 오래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핫해치의 교과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차량이잖아요. 차키 잠깐 보여드리면은 ID4랑 똑같은 차키를 쓰네요. 손에 만져지는 재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소형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급스럽다라는 느낌 자체는 없긴 한데, 어차피 골프를 타면서 그렇게 고급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달리는 차인데 터치 버튼이 좀 많은 거는 아쉽기는 합니다. 달리는 차량, 좀 달리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끔 수동식 이런 것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죄다 자율주행, 전동화 이러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거의 수동식은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다 터치식의 버튼, ID4에서 봤었던 이런 스크롤식으로 조작하는 터치식의 조작기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큰 면적의 썬루프도 달려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모터리언 쪽에서 촬영을 하고 계셔가지고요, 제가 눈치를 봤다가 뒤쪽으로 좀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슬슬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승차 공간이 그렇게 넓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차량의 동급 모델이 아반떼, i30 이런 차량임을 생각을 했을 때 앞에 한 레그룸 공간은 이 정도? 주먹 하나 들어가는 정도가 있다. 아반떼나 i30가 너무 비상식적으로 실내 공간을 잘 뽑아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ID4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핸드폰을 좀 수납할 수 있는 위쪽에 그러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아래쪽에 맥 포켓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뒤쪽에 열선 시트가 들어가네요. ID4에도 없는 열선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어벤트도 들어가고요. 시트의 착좌감이나 이러한 것들은 크게 나쁘지는 않은 편입니다. 생긴 게 앞에 있는 시트랑 똑같이 생기긴 했는데요, 앞에 시트는 조금 타공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쪽엔 타공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센터 암레스트가 이렇게 있어서 가운데 컵홀더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마지막으로 트렁크 한번 열어보면요, 마지막은 아니고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트렁크 공간도 그냥 해치백에 따라서 좀 무난한 느낌이고요. 스키스루가 들어가 있네요. 스키스루 들어가 있고, 이 아래 템포러리 타이어 들어가 있는 차는 상당히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보니 쪽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이거는 쇠꼬청 휘는 어차피 이 가격대에 저는 이러한 감성 나쁘지 않은데 엔진 커버가 없습니다. 관련 리콜이 있었대요. 리콜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22년도에 이제 판매가 되는 모델들은 아마 이렇게 커버가 없이 판매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면은 이 차량이 좀 달리는 모델이고 터프한 모델이기 때문에 엔진 커버가 없음으로 인해서 뭔가 생기는 소음이나 그런 거는 아마 크게 신경은 안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기도 하고요. 폭스바겐 제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타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비해서는 인상이 좀 여러 절에 좀 많이 달라진 듯한 느낌이 있어요. 특히 DRL이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그 전에는 원래 그릴에 이렇게 살이 쭉쭉쭉 길게 가로로 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중심에 있는 이 그릴만 크롬으로 하고,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좀 검게 처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차량이 좀 앞부분의 그릴 부분이나 이러한 것들이 되게 큼지막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크롬 재질이나 헤드라이트 안쪽에 있는 이러한 살들이랑 맞이해갖고 약간 한 덩어리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죠. 베이라이트는 이렇게 디귿자로 들어오게 되는데, 후면부로 한번 가볼까요? 사실 제가 이전 세대 제타는 따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공간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딱 차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행사 자체는 아니어서, 후면부 쪽을 보여드리면요, 후면부 쪽의 변화는 사실상 뭐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램프의 형태나 이러한 것들 거의 비슷한 형태고요. 이 범퍼 아래쪽의 형상이 옛날에 제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머플러가 딱 있는 것 같이 크롬 라인으로 명확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러한 느낌만 낸 그런 디자인으로 살짝 바뀌었다. 후면부의 디자인 차이는 뭐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트렁크는 제법 넓네요. 이 세그먼트급의 차치고는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아쉽기는 하죠. 사실 우리가 독일산 자동차 아니면 좀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량이라고 하면은 이 트렁크 이쪽 부분에 덮개가 이렇게 있어서 이런 쇠붙이 자체가 노출되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짐 자체를 이렇게 누르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노출되어 있는 거는 뭐 다소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제타는 독일에서 생산된 차가 아니에요. 멕시코에서 생산되고 있고, 사실 이 차량의 주요 수출 무대도 북미, 남미 이런 쪽이다 보니까 다소 마일드한 세팅으로 되어 있고, 차량의 가격을 좀 코스트 다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좀 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폭스바겐 브랜드긴 하지만 국내에서도 비교적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이번에 가격이 한 300만원 정도 오르면서 기존에 2천만 원대에 살 수 있었던 독일산 세단이라는 지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은 잃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격은 좀 낮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제타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크게 변한 게 엔진이 조금 변했습니다. 기존에 1.4 TSI였는데 1.5 TSI가 됐고요. 그러면서 출력이 한 10마력 정도 올랐습니다. 반면에 최대 토크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연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거의 리터당 1km/리터 정도, 그 정도 높아질 정도로 좋아졌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멕시코 물량의 제타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상징 같은 게 됐는데, 이 수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가 이번에도 그냥 적용이 되어서 나왔네요. 미국은 땅덩이가 넓고 주차 라인도 넓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차를 하면은 항상 이 사이드 미러를 접어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냥 그러고 다녀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전자동식 사이드 미러의 중요성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수동식이 들어왔나 봐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개조라도 해서 들어왔으면은 좀 더 한국화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으니까요. GTI에 앉았을 때에 비해서 이 시트의 양쪽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거는 조금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좀 마일드하게 세팅이 된 차량이기 때문에요. 실내 인테리어도 보면은 되게 마일드하고, 이 기어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드르륵 드르륵 방식. 그 다음에 수동 공조기처럼 생긴 이런 다이얼식 공조기, 물론 오토긴 합니다. 그래도 무드 램프는 알뜰히 챙겨서 들어갔네요. 뭐 썬루프도 제법 큰 게 들어갔네요. 야, 선글라스 케이스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거 눌렀는데? 누르셨어요? 예, 연료통이 눌렀는데. 안 열려요. 연료통이요? 이거다. 야, 연료통 버튼이 따로 있구나. 이거다. 열린 것 같은데? 국내 소비자들의 성향에는 아무래도 GTI보다는 이 차가 낫지 않나. 우리나라 사람들 좀 큰 차 좋아하고, 아무래도 멕시코산이긴 하지만 어쨌든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 자체는 독일 브랜드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무드램프 같은 거, 우리 또 감성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빠지지 않고 들어갔고, 뭐 이거야 솔직히 아마 작업해 주신 데 많을 거예요.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도 열선 시트는 있어. 이쯤 되면은 ID4가 많이 섭섭해지는데요. 뭐 일단은 2열을 위한 에어벤트 같은 건 따로 없는데 열선 시트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골프는 이 터치식이었잖아요. 여긴 버튼식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쪽이나 그런 쪽은 이런 감성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코스트 다운을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시트 맵 포켓이 없습니다. 조수석에만 있네요. 뭐 컵홀더는 부품 공유를 했나? 거의 비슷한 느낌의 것이 들어가 있고, 스키스루 기능은 따로 지원은 안 한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보니까 폴딩이 되더라고요. 이 차량은 제가 아까 전에 시트 포지션 대략 맞췄는데 이렇게 레그룸 공간에 주먹 2개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다는 점. 여전히 300만원 올려봤자 3200만원대여가지고 나름의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으로 느껴지고요. 오늘 폭스바겐 아틀리에 행사에서 이렇게 골프 GTI와 제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거는 나중에 시승 기회를 잡아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차량의 출시 행사라기보다는 뭔가 연말 정산,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들을 하고, 아까 전에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님께서 직접 기자분들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셨어요. 약간은 그러한 행사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차량을 뭔가 이렇게 막 자세하게 뜯어보고 뭔가 그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았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시어머니 권혁재필이었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자동차 소식과 행사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